금요일 저녁. 넌 무슨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거니 얘? 이미 떠난 사람이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래. 엄마, 사람이 사람을 잊는 게 결코 쉽지 않아.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그러다가 몸이 망가질 수 있어. 엄마가 그냥 그래. 죽은 사람을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강서방이 너 이렇게 사는 거 알면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러지 말자. 그리고 너 이번 추석 때 갈 생각 아니지? 자꾸 가는 것도 실례야. 너랑 인연이 끊긴 곳에 자꾸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널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겠어. 안 그러니? 알았어. 이번엔 안 가도록 할게. 안 그래도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 집에 손님 오니까 괜히 와서 눈치 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 딸 힘들어하는 거 엄마가 잘 알고 있어. 근데 자꾸 미련 부리고 있으면 결국 힘들어지는 건 너니까 그러지 말자. 음, 알았어, 엄마. 나도 그거 명심하도록 할게. 며칠 후. 너 잘 지내고 있어? 또 시은 씨 제사상 차려준 거 아니지?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미련이 남아서 그런가 봐. 근데 앞으로는 안 하기로 했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더니 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대?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 엄마도 자꾸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젠 놓아주려고. 그동안 내가 너 걱정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네. 아유, 알면 됐어. 내가 그동안 너 걱정한 거 생각하면, 아, 그래도 이제 정신 차렸다고 하니까 한결 마음이 놓인다. 그럼 이번 명절은 뭐 할 생각인데? 엄마랑 같이 근교라도 나가볼까 생각 중이야. 그동안 시댁 가서 이것저것 하느라 엄마한테 신경 많이 못 써준 것 같아서 그래. 근데 내가 그렇게 심했었어? 안 그랬으면 어머님이랑 나랑 이렇게 말을 하겠어? 아유,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아팠던 거 다 잊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미안해. 그동안 걱정 많이 시켰나 보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할게. 아, 그럼 나 엄마랑 저녁 먹기로 해서 이만 끊을게. 다음에 또 연락하자. 회상. 5년 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신 거예요? 아직 그 의도 안 와서 말씀해 주시면 사서 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가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니? 네 불쌍해서 어떡해. 아가,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신데 그렇게 우셔요? 글쎄, 시은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하는구나. 아이, 글쎄, 화재로 건물이 내려앉아서 시신도 못 찾았대. 그러기에 외출장은 왜 가서 그런 병고를 당하는지 모르겠구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거지 말이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사고로 죽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를 그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사고라뇨. 거짓말이잖아요. 저 안 믿을래요. 아가, 내가 거짓말하는 걸로 보이니? 나도 안 믿겨서 회사에 전화까지 해봤다. 근데 거기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 아휴, 네가 불쌍하게 된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제가 전화해볼게요. 박 대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빠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다뇨. 장례식 준비하구려. 시신은 못 찾았어도 사람들 보는 눈은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 회사 사람들도 와서 우리 시훈이 가는 길 배웅해줘야지. 잠시 후.
안녕하세요, 박 대리님. 제가 방금 이상한 말을 들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갑자기 시훈 오빠가 사고 사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랑 연락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대리님? 아, 저희도 지금 사건 파악하고 있어요. 실제로 화재 사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난리 나서 그래요. 부탁드려요.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그래요. 초기라서 갔다 오면 말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 아이는 이제 어떡해요? 진정하세요. 임신 중이시면 특히나 안정을 되찾으셔야 돼요. 어, 잠시만요. 뭐야, 진짜 우리 큰일 어떡한데? 났네. 어떡해. 저기, 사모님, 방금 연락이 왔는데 사망하신 거 맞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밖에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도 입장 나오는 대로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오빠가 갑자기 사고로 죽다니요.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회사에서 안전 책임져 준다고 해서 간 거였잖아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날. 와줘서 고마워. 갑자기 이런 연락을 했는데 와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시은 씨 부구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어머님한테 연락 받았어. 지금 혼란스럽다. 나 이제 어떡해? 해외 출장 갔다 오면 우리 새싹이 소식 알려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너 이제 어떡할 건데? 모르겠어. 지금 무슨 정신으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는걸. 세상이 날 어떻게든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 같아. 지원아,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너무 기죽지 마. 그게 네 잘못은 아니잖아. 이건 진짜 불운한 일 중 하나야. 그리고 네 뱃속에 있는 아이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우리 애기 생각해야겠지. 나 혼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언제든지 힘들면 말하고. 고마워. 네가 내 친구란 게 너무 고마워. 회상 끝. 잠시 후. 우리 딸 집에 왔어? 그래서 친구는 잘 만나고 들어온 거야? 잘 만나고 왔어. 덕분에 마음 정리가 좀 되지 않았나 싶어. 그동안 떠나보냈던 아이랑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았었나 봐. 아유, 어떡하겠어. 그래도 앞으로는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자. 그러려고. 그동안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엄마 회사 와서 일하지 않을래? 이제 나도 슬슬 너한테 알려주고 쉬고 싶어서 그래. 은퇴해서 노후도 즐겨봐야 되지 않겠니? 게다가 네가 가진 뷰티 쪽 재능도 발휘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어서 그래. 음, 그럼 알겠어, 엄마. 이렇게 된 거 엄마 회사 들어가서 배울게. 한 달 후. 지원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네가 전화라고? 영나, 내가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이거 진짜 급한 일이라서 그래. 무슨 일인데? 요즘 사건 사고 없이 잘 보낸 것 같은데 뭐 있었나? 전에 시은 씨 있지? 사고로 인해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회사에서도 나한테 그렇게 알려줬어. 그래서 시신도 못 찾았잖아. 너 내가 식당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우리 가게에 어떤 여자랑 와서 밥을 먹고 가는데 나도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시은 씨라 그래. 아, 뭐 원래 도플갱어가 있다고 하잖아. 그런 거 아닐까? 그래도 얼굴이랑 목소리, 이름이 다 같을 순 없잖아.
너 한 번 알아보는 게 어때? 음, 그렇게 할게. 근데 네가 잘못 본 게 맞을 거야. 설마 그럴 리가. 그랬으면 나한테 왜 연락을 안 했겠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래. 일단 알고 있으라고 말해주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며칠 후, 추석. 너 어디 가려고 그래? 옷을 그렇게 차려입고 갈 곳이 있어? 지원이 만나고 올게, 엄마. 저번에 나랑 어디 갔다 오자고 한 게 기억나서. 그래? 그럼 얼른 갔다 오는 거 잊지 마. 같이 보내는 명절이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이나 보내야지. 너 혹시 시댁 가려고 나가는 건 아니겠지? 이제 안 그래야지. 근데 한 번만 확인해보고 싶기도 해. 아유, 그럼 갔다 와. 저번에 거기서 오지 말랬는데 네가 가면 불청객인 건 알고 있지? 그니까 뭐라고 하면 그냥 나오도록 해. 아이,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네가 가고 싶다니까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야. 고마워, 엄마. 내 편 대줘서. 고마우면 나중에 맛있는 거나 사줘. 난 우리 딸이랑 언제 오붓한 시간을 보내겠어? 남편 시점. 그때. 아들, 이번 명절엔 집에 오는 거 맞지? 얼굴을 이렇게 보기 힘들어서 어떡해? 안 그래도 이번엔 가보려. 진짜 걔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니까. 설마 4년 내내 명절마다 찾아와서 이것저것 챙길 줄 알아겠어? 그리고 네 기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더라. 애는 참하고 좋은 애가 맞긴 한데 말이야. 그럼 뭐해? 대신에 내가 많이 피곤했잖아. 뭐만 하면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 오죽하면 야근이라 하고 집에 안 들어갔을 정도였잖아. 그래, 그때 생각하면 네가 힘들어하긴 했지. 그래도 그 애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뒷바라지 하는 애는 없었잖니. 그냥 너만 바라보는 바보였는데 두 집 살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난 그럴 생각 없어. 그리고 애가 있는데 두 집 살림을 하면 어떡해? 엄마가 사망 선고했다고 거짓말해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아니었음 주민등록 말소돼서 한국에서 생활 제대로 못했을걸? 엄마가 도와줘서 몰래 이혼할 수 있었던 거지. 아휴,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닮은 사람으로 골라서 하는데 힘들더라. 그럼 이번에 아가랑 손주 데리고 와서 놀다 가도록 해. 영훈이도 오지 말라 했으니까 편하게 쉬다 갈 수 있을 거야. 알았어, 엄마. 이번엔 명절에 한우라도 먹으면서 시간 보낼까? 맘 같아선 얼마 전에 갔다 온 식당에 모시고 가고 싶은데 거기가 예약제로 운영된다는 거 있지? 미리 했어야 했는데 이미 사람이 차서 못 먹는다고 하더라. 아쉽네. 그럼 다음에 같이 가도록 하자. 너희 온다고 하니까 맛있는 음식 좀 많이 해야겠어. 처음으로 같이 보내는 명절인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아이, 정말 감동이라니까. 얘도 엄마가 챙겨준다는 사실 알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나만 해도 감동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 걸. 이게 바로 참된 시어머니 아니겠니? 우리 며느라가처럼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대우 받아야지. 솔직히 영은이 이도저도 아니라서 좀 그랬잖아? 이번엔 그래도 한 회사의 과장으로 있다고 했었지? 어, 무슨 화장품 회사라고 알고 있어. 거기가 복지가 좋아서 아이 키울 때도 좋대. 일에 대한 자존심이 높은 편인데 얼마 전에 사장 딸이 낙하산으로 들어왔다고 싫어하더라. 요즘에도 낙하산 같은 게 있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다고 그러니? 아직 생각보다 많아. 그래도 일은 나쁘지 않게 한다고는 얘기하더라.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고, 알겠지? 응, 그렇게 전하도록 할게. 그럼 좀 이따가 봐. 잠시 후. 아유, 오랜만에 보는구나. 그래서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지? 혹시 우리 애가 너 힘들게 하거나 한 건 없었어? 아니에요. 시은 씨가 얼마나 착한데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것도 좋았지만 우리 아이한테도 헌신적인 아빠거든요. 제 부모님도 강서방 언제 오냐고 물어볼 정도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안 그래도 네가 잡채 좋아한다고 해서 해놨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들어와서 젓가락 한 번이라도 드는 게 어떻겠니? 너무 좋죠?
재현이도 어머님이 해주는 반찬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감사해요. 뭘 그렇게 말하니? 그럼 얼른 들어가도록 할까? 밖에 자꾸 서 있어봤자 피곤해지기만 하지. 시훈아, 네가 짐 다 들고 들어와. 응, 아간 재현이 데리고 나랑 집에 들어가자.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날 저녁. 너 지금 왜 안 들어와? 이 시간까지 밖에서 뭐 하고 있는 거니? 나 지금 지원이 만나러 잠깐. 저기, 밖에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 엄마, 내가 나중에 연락해도 될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딸이 기가 죽었어? 혹시 시댁에서 뭐라고 하든, 아, 그러니까 엄마가 찾아가지 말라고 했지? 넌 거기서 불청객이라니까? 엄마,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시우 씨가 살아있었어.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데리고 어머님한테 갔단 말이야. 그거 밖에서 보고 오는 길이었어.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지금 강서방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살림 차렸다 그 말인 거야? 아니,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길래 그래? 나도 모르겠어. 그거 보니까 순간적으로 놀라서 지금 술집에 온 거야. 뭔가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았어. 술이라도 한잔하지 않으면 내 정신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았거든. 엄마랑 같이 관공서 가보자. 그때 사망 신청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 강서방이 살아있는 거라면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을 거야. 그렇게 해볼 생각이야. 그냥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손발이 너무 떨려. 만약 정말 시은 씨라면 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건지 너무 궁금해. 엄마,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 강하게 먹어. 어쩌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너 지금까지 기억 안 나니? 네가 어떤 고생들을 했었는지 말이야. 너 강서방이 그렇게 하늘로 가고 시름시름 앓다가 아이까지 유산됐어. 근데 지금 나타났다고 해서 어떡하지 거리고 있을 거야. 네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시원하게 복수 한 번은 해줘야지. 맞아, 그렇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들이 있는데 난 왜 조용히 넘어가 줘야 돼? 소중했던 내 아이도 그렇게 하늘로 갔는데 말이야. 엄마, 고마워.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 맞아.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날 속였단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일단 명절 지나고 나면 동사무소 가서 확인하자. 며칠 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려고 해요. 사실 남편이랑 사별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살아있는 남편을 마주하게 됐거든요. 제가 알기론 사망신고 접수를 어머니께서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대로 진행됐나 싶어서 오게 됐어요. 그럼 확인해 드릴게요. 신분증 먼저 주시겠어요? 아, 이제 나온 건가요? 사별하게 되면 안 적히는 게 맞죠? 그럼 전 이걸 확인하기 위해 어떤 걸 떼는 게 좋을까요? 그럼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보는 게 어떨까요? 이혼을 하신 거라면 그에 대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럼 그걸로 하나 떼주세요. 아, 나한테 사기를 친 거야?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잠시 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하지도 않은 이혼이 어떻게 성립된다는 건데. 경찰서에 신고도 해놨으니까 곧 잡을 수 있을 거야. 강서방, 아니, 그놈이 작정을 하고 일을 꾸민 것 같아. 아이까지 있다고 했었지? 아직 어린아이인 것 같았어. 이제 3~4살 정도로 돼 보이더라. 엄마도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우리 딸은 어딜 가든 간에 기죽지 마.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언제 기죽는 거 본 적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원래 세상엔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거든. 너 가지고 논 그놈들
꼭 정당한 대가 받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 그렇게 마음 약한 사람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나도 그놈 봐줄 생각 없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날 저녁.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 드리는 것 같네요. 강시훈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나요? 혹시 제 남편 회사에서 해고 처리가 잘 된 거 맞죠? 사실 얼마 전에 우연히 살아있는 걸 봤거든요. 만약 회사에도 사망 처리돼서 해고 통보가 된 거라면 이건 사기라고 생각돼서요. 제가 그 부분 과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회사 쪽엔 제가 아는 분이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박 대리님이 도와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난 후에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놀라서 다른 상사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무 중에 사망하신 거라서 보상금이 어머니께로 갔거든요. 허위 수령에 해당하니까 그에 맞는 수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혼한 적이 없는데 이혼이 돼 있더라고요. 게다가 재혼까지 한 것 같던데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아야겠어요. 결과를 알려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도 그 부분은 어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신경이 덜 쓰이는 것 같아요. 며칠 후. 박 대리님,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이는? 알아봤는데 사망 처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께서 장례식 끝나면 하신 데서 사장님이 오래 다닌 직원이니까 그냥 주라고 하셨거든요.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저희 잘못입니다. 그 말씀은 그이가 정말 살아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영원한 비밀은 없는데 말이죠. 일단 지금이라도 파악한 만큼 법무팀에서도 나선다고 하네요. 듣던 와중에 반가운 소리네요. 감사합니다. 만약 대리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 걸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남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저 때문에 알아보느라 고생 많으셨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날 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데? 구상해놓은 거 있어? 있겠어. 나도 지금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 전에 우리 식당에 와서 밥 먹었다고 한 적 있지? 그때 직원한테 고맙다고 명함 줬대. 그래서 내가 대신 받아왔는데 익숙한 상호명이라서. 여긴 엄마가 하는 회사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날 버리고 바람핀 사람 아내가 우리 엄마 회사 사람이고 지금도 엄마가 주는 월급 받으면서 잘 산단 거네? 네가 사람 많은 곳 가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알아. 근데 이거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거야? 과장? 이것만 알면 돼. 전에 얼굴 본 적이 있으니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한테 부탁해서 회사에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이야. 일단 이딴 거 알면 기겁하실 테니까 비밀로 하고 물려받을 준비라고 해야지. 처음엔 의아해 하시겠지만 엄마 바람이기도 했으니까 금방 수긍하시지 않을까 싶어. 음, 그냥 뭐든지 잘 됐으면 좋겠어. 인생 한번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다음날 아침. 넌 그런 시간에 들어오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알면서 그런다. 미안해, 엄마. 고민이 많아서 얘기 좀 나누다가 늦었어.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괜찮을까? 무슨 부탁을 하려고 그런 얼굴을 하시는 걸까? 일단 말해봐.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 회사에서 일을 배워볼까 싶어. 직장이라도 다니면 그래도 이렇게 정신이 한 군데 쏠리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놈이 이런 날 보고 얼마나 배 아파하겠어? 뭐 복수의 일환이니까.
그렇게 해. 오히려 배운다고 하면 좋지. 근데 출근은 할 수 있겠어? 너 사람 많은 거 불편해하잖아. 그렇긴 하겠지만 정체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리고 재판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 건데 입 한 번 뻥금 못하고 재판 끝나는 거 원하진 않아. 알겠어. 뭐 그렇게 시작해서 회사까지 물려받아주면 더 좋지. 마침 영업부 대리가 사정이 있어서 쉰다고 했거든. 거기로 가서 일 배우면 되지 않을까 싶네. 고마워, 엄마. 엄마가 내 엄마라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나 앞으로도 잘할게. 그래, 그럼 되는 거야. 힘든 거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영업팀 과장이 수완도 좋고 사람도 좋아서 처음 배우기엔 딱 좋을 거야. 아니, 뭐 사실 얼마 전에도 무리하두고 몇 번 가서 일 배운 적 있잖아. 본격적으로는 아니었어도.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메꾸면 되지. 다음날. 사장님 추천으로 왔단 얘긴 전부터 들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긴 한지 모르겠네. 컴퓨터 활용은 잘해요. 그리고 어떤 업무인지 배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말 대답하는 거야? 아, 사장님 생각을 모르겠다니까. 그래, 일단 이렇게 된 거 알려는 줄 건데 방해되기만 해봐. 아, 가서 탕비실 청소하고 사람들 프린트물 정리해서 전달해. 네? 그건 업무가 아니잖아요. 하라면 해. 신입 주제에 말이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 제대로 하겠어? 그리고 아무리 영훈 씨가 사장님 딸이라도 난 그런 거 봐주는 사람 아니다. 알아서 잘하라고. 일주일 후. 영훈 씨,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곤란해. 영훈 씨 사장님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배우는 게 늦어? 내가 속이 답답해서 못 살겠다니까? 아니, 혈연이니 지연이니 해서 왔음. 적어도 다른 팀원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할게요. 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고쳐도 감싸주는 거야.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걸리기만 해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혹시 어디서 뵙지 않았나요? 제가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 뵀던 것 같아서 그래요. 난 너 같은 사람 모르는데? 어디서 수작질이야? 아, 그렇죠? 너무 미인이시라 그런가 봐요. 음, 음, 뭐, 영훈 씨가 사람 보는 눈은 있는 것 같네. 아, 근데 나한테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마. 우리 그 얘기 알면 화낼 수도 있어. 과장님 결혼하셨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걸요? 게다가 자기 관리도 엄청 열심히시잖아요. 그 애가 관리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리고 나도 아이 낳았다고 살이 축 처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다 열심히 했지. 이렇게 된 거 얘기해 주겠는데 영은 씨도 그 나이에 관리 열심히 하는 게 좋을걸? 아님 이혼당하기 딱이야. 아, 그, 그쵸? 그날 밤. 몇 시간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하니? 회사 일 집에서 하는 건 아니지? 그건 이미 다 해놨지. 근데 우리 팀 과장님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그래. 사람 얼굴이야 익숙할 수 있지만 목소리까지 어디서 들은 것 같은 건 이상하잖아. SNS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대략 맞는 것 같아. 뭐가 맞았어? 그 사람이라면 일 잘해서 빠르게 승진시켜준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엄마. 그놈이랑 바람핀 상관녀. 거기도 날 못 알아보고 있었나 봐. 하긴 알았으면 이 직장에 다닐 수 있었겠어? 뭐? 강서방이랑 바람났던 그놈이 걔니? 내일 당장 잘라버리든가 해야겠어. 부정타게 이게 무슨 일이니? 아니야, 엄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고 했지? 지금 날 무시하지만 내가 그만큼 일적으로 깔아 뭉개주고 싶어. 그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남들이 힘들다고 한 거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나도 알고 있어, 엄마.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텐 가장 큰 복수가 아닐까? 네가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엄마가 하는 걱정은 단 하나야.
네가 복수에 눈멀어서 스스로한테 상처를 주진 않았으면 좋겠어. 걱정 마,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테니까. 그래. 그럼 엄마 널 응원할게. 며칠 후. 여기 다 했습니다, 과장님. 음, 이번엔 잘했네. 다음에도 제발 그런 식으로 해줘. 이렇게 한 번에 끝내주면 자기도 좋고 나도 좋고잖아. 됐으니까 이제 다른 업무 봐. 그래. 할 거 없으면 나 대신 이거 좀 해줄래? 그리고 오늘 우리 애가 오전에만 유치원 나가고 오후는 쉰다 해서 집에 데려다 줘야 되거든. 영우 씨가 가서 해주면 되겠다.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데려다 주고 돌아와. 과장님 아이 픽업을 제가요? 과장님 업무를 제가 해드리는데 직접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 이거야? 영은 씬 좋게 보고 싶어도 그러지를 못하게 만드네. 과장님,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저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그것 때문에 제 업무가 늦어져서 야근도 한 적 있어요. 사회생활 안 해봤니? 그리고 상사가 잘 돼야 힘이 생기고 백도 생기는 거야. 넌 그 나이 먹고 그런 것도 모르니? 하긴 사장님 백으로 들어온 애가 뭘 알겠어. 백 필요 없어서 좋겠다. 야, 여기 있는 네 선배들은 다 안 그랬을 것 같아? 넌 백이라도 있으니까 직급이 있지. 쟤넨 아직도 사원으로 있어. 다 내가 팀을 이끌기 위해 승진하는 거니까 너도 앞으로 성심성의껏 돕도록 해. 지금 부정을 저질러 놓고 왜 그렇게 당당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 사장님 백이 있어서 편하게 생활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 정말 학연, 지연, 혈연으로 절 꽂았다고 생각하세요? 곧 성과가 나올 텐데 한번 두고 보시죠. 잠시 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거래를 끊은 회사가 왜 널 통해서 재계약을 하려 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곳이었단 말이야. 궁금해요? 뭐 크게 어렵진 않네요. 과장님은 그 회사의 니즈가 뭔지 파악하고 계셨나요? 비용적인 문제라고 둘러 말하긴 했지만 과장님이란 담당자 때문에 거래 끊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을 적당히 했어야죠. 아이 핑계대고 미팅도 빠지고 빠른 피드백도 안 해주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거래를 같이 하겠어요? 네?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넌 절대 안 그럴 것 같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아니요. 과장님은 앞으로 여기서 일하지 못할 거예요. 사장님 귀에도 이미 들어가서 벼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회사 생활을 잘하셨어야죠. 안 그래요? 뭐?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니? 혹시 내가 너 괴롭혔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야? 너 애가 생각보다 대단하구나. 아니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겠어요? 어느 직장 가든 또라이 보존 법칙은 있는 법인걸요. 근데 적어도 안에 있는 남편은 건들지 마셨어야죠. 너 누구야? 아, 설마 시훈 씨 전처가 너니? 아니 분명 집에서 가사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야. 굳이 내가 밖에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집에서 재택으로 해주면 되는 건데 말이야. 근데 그 사람도 참 대단하네. 상간이한테 내 얘기를 다 하고 말이야. 하긴 그러니까 서류 위조해서 이혼하고 재혼을 했겠지. 자, 잘못했어요. 그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론 조용하게 살게요. 여기도 직장 그만두고 멀리 떠나도록 할게요. 에이, 그럼 내가 지난 5년이 억울해서 살겠어? 연기하지 마. 둘이 바람핀 거 보아하니 더 오래된 거 같은데. 그럼 5년 이상이겠네. 지금부터 지옥이 시작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그리고 소송 끝날 때까지 퇴사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과장님. 그날 저녁.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씨. 어떡할 생각이야?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앞뒤 다 잘라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 전처! 그 사람이 내 존재를 알아버렸단 말이야.
내가 일하는 회사에 들어와서 나 협박하고 있단 말이야. 덕분에 사장님한테 내가 했던 행동들이 귀에 들어가서 직급 해지까지 당했어. 어떡할 건데? 이제 다른 곳에 취업도 못한단 말이야. 뭐? 걔가 그걸 어떻게 알아내? 그럼 내가 살아있는 거 알아냈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소송 끝날 때까지 퇴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신을 만나는 게 아니었어. 씨.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나랑 결혼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괜히 사망이니 뭐니 꼼수 써서 이렇게 됐잖아. 좋다고 한 건 바로 당신이잖아.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어이없지 않아? 아, 그거보다 방법부터 생각해봐. 지금 너랑 나 우리 집안 다 망하게 생긴 거라고. 애한테 그거 바라는 건 아니지? 아, 그냥 돈 쥐어주고 끝내면 안 되겠지? 저번에 보험이니 뭐니 해서 받았잖아. 그거 다 털어 쓴 지가 언젠데. 그리고 돈 때문에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해? 아,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지금 회사에 금세 소문나서 얼굴 들고 다니기도 힘들단 말이야. 며칠 후. 안녕. 오랜만에 보는 얼굴은 참 좋아 보인다.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미쳤다고 그래? 정신 차려. 너 지금 범죄자란 거 몰라서 그래? 소송장 받아서 온 줄 알았더니 대뜸 용서부터 바랄 줄이야. 알아, 네가 나 원망한다는 거. 내가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근데 너한테도 일부 잘못 있지 않아? 애초에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내가 여자로서의 매력을 느꼈겠지. 근데 맨날 집에 있으니까 살이 쪘잖아. 어떻게 5년간 5kg이 찔 수 있어? 운동을 한다던가 식단을 한다던가 할 수 있잖아. 자기 관리를 못 해놓고 왜 나한테만 그래?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어?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깔끔하게 이혼해 줬을 텐데. 그리고 5kg 쪘다고 자기 관리 얘기가 나와? 그럼 넌 잘한다고 생각해? 그놈의 회식 때문에 술 빼생긴 건 생각 안 하냔 말이야. 그리고 설사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해도 너처럼 행동하진 않아. 죽은 걸로 위장하고 몰래 이혼을 해? 그리고 아이까지 있는 게 정상적인 거니? 내가 너처럼 뻔뻔한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래. 이혼 소장은 변경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난 이만 들어갈게. 아,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솔직히 나도 아이 때문에 혹하긴 했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거 너도 잘 알 거 아니야. 근데 걔가 덩그러니 임신을 했대. 그럼 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너랑 걔 중에서 뭘 고르겠어? 아이한테 재산도 남겨줘야 되는데 너랑 이혼하면 위자료 돼야 돼서 2분의 1 되는 거잖아. 난 그냥 그런 상황 피하고 싶어서 한 선택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깔끔하게 서로 갈 길 가자. 넌 창창한 미래가 있는 애한테서 엄마랑 아빠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은 건 아니겠지? 아, 그냥 재산 나눠줄게. 너 진짜 어이없다. 그래, 그렇구나. 난 너한테 돈이나 빼앗아가는 그런 인간이었을 뿐이야. 근데 내가 고작 돈이 필요했으면 이런 일을 하겠어? 너는 어떻게 된 게 아직도 머리가 그쪽으로밖에 안 돌아가? 아, 난 돈이라면 이미 충분하게 있어. 내 능력으로 정당하게 받은 임금도 있고. 지금 네 아내가 다니는 직장 있지? 그거 우리 엄마 회사야. 딱히 그 계열로 갈 생각 없어서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잘 그랬던 것 같네? 뭐? 그 회사가 장모님 거라고? 아, 그거부터 얘기했었어야지. 안 그랬으면 내가 한눈 팔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든지 내 잘못이란 거네. 지금 네 진심을 듣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 곧 네 전 직장에서도 소송 들어갈 거야. 너희 엄마가 네 죽음에 대한 보상금 쏙 드신 거 있지? 그리고 네 아내도 내가 같이 묶어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정신적 피해 보상은 해줘야지. 안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아, 직장 잃으면 우리도 인생 망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너흰 나 가지고 놀았잖아. 내가 죽었단 얘기 듣고 미련 보일 때 너흰 웃고 있었지? 명절에 일부러 가서 음식 도와드릴 때도 너흰 진실을 숨기고 있었어. 내가 고생해서 한 걸 먹으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 그건 맹세할 수 있어. 절대 너 비웃지 않았다고. 오히려 지금 말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말린 건 엄마였단 말이야. 네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미련 못 버린 내가 빌붙으면 애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 들었는데 어떻게 전해?
에? 넌 상간녀랑 낳은 애만 네 자식이지? 네가 나한테 그런 사기 칠 때 나 임신 중이었어. 팔찌차라서 널 기다리며 하루하루 행복한 상상을 했다고. 이, 임신 상태였어? 우리 아이는 어딨어? 그럼 나왔을 거잖아. 그래, 원래라면 나았을 거야. 근데 안정을 취해야 될 때 네 죽음을 들었네. 충격받아서 유산까지 했어. 그래도 사랑하니까 널 그리워했는데 이 모든 게 니들 장난이란 거 아니까 화가 확 나네. 난 이제 할 말 없어. 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법정에서만 보는 걸로 하자. 그럼 안녕. 며칠 후. 아가,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구나. 전 이제 할 말 없어요. 그동안 제가 해드리는 거 받아드시면서 행복하시나 봐요. 근데 한 번에 몰수당할 생각하니까 속 뒤집혀서 연락 주신 건 아니죠? 용서 구하려고 연락했어. 우리가 너한테 못된 짓 했던 거 잘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지금 일이 있어서 너한테 위자료 주는 게 힘들어서 그래. 내가 가게 차린다고 여기저기서 빌리는 바람에 입금 못하면 집이 넘어가. 줘야 하는 건 어떻게든 반환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받아오. 엄마나 아들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죠? 절 돈 때문에 이러는 속물로 보지 마세요. 아, 그거 아드님이 얘기했나요? 당신 지금 며느리가 다니는 곳이 엄마 회사란 거. 눈앞에서 황금 덩어리를 놓친 기분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래요. 사돈이 하는 곳이었다고? 아가야. 앞으로 우리가 잘해줄게. 제발. 됐고, 저한테 연락 마시죠. 차단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끊자마자. 이제 어디 갈 생각이니? 저렇게 완강하게 나오는데 어디 갈 생각이냐고. 뾰족한 방법이 있겠어. 그리고 회사에서도 소송 들어와서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그러길래 엄마는 왜 보상금을 받아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럼 돈 봉투 내미는데 거절할까? 자기들도 확인 제대로 안 해놓고 우리한테 난리야. 엄마, 내가 사망신고를 안 했는데 그걸 받으면 어떡하겠단 거야. 엄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진짜 인생에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도움?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럼 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니? 나 이제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엄마! 6개월 후. 이제 속이 시원해?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거 가지고 무섭다고 하면 어떡해요. 당신들한테 당한 사람은 이것도 놓아주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이젠 임자 있는 남자 만나지 마세요. 근데 애 때문에 이혼은 안 한다면서요. 그게 더 힘들 텐데. 지금 회사라고 존대하는 거야? 상당히 기분 나쁘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그럴 순 없죠. 마지막 날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듣기 싫으면 더더욱 고마운 상황이죠. 그놈이랑 앞으로 잘 살길 바래요. 아니, 당장 갈 곳이 없는데 어떡해. 그리고 네가 위자료니 뭐니 해서 집까지 뺏어갔잖아. 어떻게 시어른이 살던 곳까지 경비를 넘겨버릴 수 있어? 그건 거기서 잘못한 거죠. 위자료 하나 제대로 못 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으니 천벌받은 거 아니겠어요? 어딜 가든 간에 지옥 같은 나날만 있길 바랄게요. 저와 그놈 상간녀는 소송으로 전쟁을 치렀어요. 일단 그 상간녀는 엄마로부터 회사에서 잘렸고 소문이 나서 앞으로 취업을 못할 거래요. 그놈은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이 생각보다 커지면서 소문이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가게도 접고 후다닥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네요. 당연히 사문서 위조도 걸렸는데 이외에도 집히는 죄들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교도소를 간다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는 제발 사람이 돼서 나오면 좋겠어요. 지난 5년간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보낸 시간이 아깝지만 그만큼 나락으로 보내버린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우연한 기회로 살아있단 사실을 알게 돼서 정신없는 반년을 보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행복해질 수 있겠죠?